자, 나레스TV 오늘 나눠볼 얘기는 이 책입니다. 에이트싱크 이지성 작가 책이고요. 이지성 작가는 그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분도 상당히 이제 베스트셀러를 많이 쓰신 작가분이신데, 리딩으로 리드하라가 굉장히 유명한, 그때 이제 상당히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이제 끌었었고, 대한민국의 인문학의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한 책이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죠. 그 이외에도 뭐 꿈꾸는 다락방이라던가, 뭐 꿈꾸는 다락방은 저는 읽어보진 못했는데, 뭐 그 어찌되었건 그런 책들을 쓰셨고, 인문학 전도사라고 할 수 있죠. 이지성 작가 책은 지금 제가 읽은 게 아마 세 번째 책인 것 같아요. 예전에 리딩으로 리드하라를 처음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트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게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책이었는데요. 인공지능이 막 부각되고 나서, 이건 이제 에이트 싱크라고 해서 에이트라는 책에서 또 그 후속편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나온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이트라는 책도 인공지능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면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수 있는 인간만의 특성으로 우리가 승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맥락의 책이었는데, 에이트 싱크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화시켜서 think,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뒤지지 않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think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메시지를 주는 그런 책이라고 느껴졌었고, 그 어찌되었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에이트 싱크도 약간 이제 리딩으로 리드하라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이지성 작가 책에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어떤 주제, 그러니까 인문학이 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을 이제 상당히 이제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이트 싱크가.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어찌되었건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우리가 뭐 인문학으로 인간만의 어떠한 가치 철학이 담겨있는 인문학에 대한 어떠한 해박함으로 과연 그 인공지능에 우리에게 그 주는 그 임팩트를 막아내고서 인간만의 고유한 가치를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근본적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지성 작가가 제시하는 어떤 그 인문학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떠한 그 노력과 갈망, 추구, 이러한 것이 과연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만의 가치로서 그렇게 이제 인간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튼튼한 방파제가 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이지성 작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강한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봐야죠.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인공지능은 아무튼 인간은 아니니까, 인간을 흉내내는 지능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가장 인간에 대한 철학을 연구하는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요소, 이 부분이 어찌되었건 인공지능과 가장 이제 대척점에 있을 수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 뭐 논리적으로 뭔가가 모순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더더군다나 이지성 작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사실 인문학을 통해서 자기가 작가가 될 수 있었고, 지금의 어떤 성공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작가도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저기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서 허우적 되다가 본인이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작가가 되어서 저기 이 빚의 어떠한 여기에서 늪에서 벗어나겠다를 실천적으로 성공시킨 사람인데, 그러한 성공을 인문학으로 해낸 사람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신뢰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고, 어찌되었건 근데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 길을 연 사람이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들어볼 만하다, 읽어볼 만하다가 됩니다. 물론 에이트라는 책,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에이트 띵크라는 책을 읽었다라고 해서 이제 이것은 인공지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무슨 절대 깨지지 않는 무슨 아더왕의 에스칼리버 같은 것을 내가 뽑았어, 그 건물,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왜냐면 알 수 없으니까요.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요. 더더군다나 인공지능이 갖고 올 그 파격적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인류가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죠. 인공지능 시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이 뭐랄까 경제에 있어서도 달러가 이렇게 많이 퍼져 나갔던 적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찌되었건 코로나라고 했던 이런 그런 재앙적 전염병이 정말 간만에 현대 시대에 확 덮쳐가지고 어떤 우리의 어떠한 삶이 상당히 비대면으로 확 이제 이 저기 바뀌어져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아예 그냥 이제 사람이 뭐 하기보다 저도 솔직히 이제 계산이 제가 직접 탁탁탁 계산할 수 있는 게 훨씬 이제 편하고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한 쪽으로 이제 어떠한 우리들의 방식이 확 바뀌어진 그러한 시대로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이 어떤 인문학적인 어떠한 이 끈이 어떠한 효과를 우리에게 줄 것인지는 가봐야 알 일이긴 한데,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인문학에 대한 어떠한 가치가 어쩌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오히려 더 꽃피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또 기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근데 사실 이제 이지성 작가 책은 이 에이트 싱크 이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싱크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래서 IBM이나 또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빌 게이츠 이런 부분들, IBM이 이제 싱크라고 하는 어떠한 이 키워드를 내걸고 이제 IBM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떤 띵크와 관련된 그러한 그 표어가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역시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브 잡스도 think different라고 해서 이제 또 어쨌든 think에 대해서 또 저기 강조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천재적인 어떠한 이 임팩트를 주었던 그러한 거대 기업을 일군 그러한 사람들도 think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지성 작가는 인문학적인 교감. 그래서 이제 시대의 천재들, 뭐 플라톤이랄까, 소크라테스라고나 할까, 어찌되었건 정말 오랜 고전, 지금까지도 인정받고 있는 그러한 고전을 남긴 천재들의 어떠한 저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어떠한 천재들의 생각과 접속시킨다라는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접속시키는 그러한 형태, 그러한 것들을 계속 있어야 된다. 근데 굉장히 이제 멋진 표현처럼 느껴졌고, 접속시킨다. 그러니까 이 영화인데 이제 퍼시픽 림이라는 이제 그 로버트 영화 있잖아요. 우리 옛날 영화인데, 좀 된 영화인데, 그 원래 로버트가 나왔던 영화가 그 뭐야, 원래는 그 뭐지, 트랜스포머가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퍼시픽 림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나왔는데, 그 퍼시픽 림은 조금 특이하게도 이제 이 로봇과 어떤 이 외계 생물체 같은 그 어떤 일본 영화 보면은 뭐 고질라라던가 무슨 그런 애들 있잖아요. 뭐 그런 뭐 히드라라던가 어쨌든 그런 괴물 생물체가 나와가지고 로봇과 싸우는 형태가 되는데, 그 괴물 생물체를 부르는 그 이름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종족과 그 영화에 보면은 뇌가 서로 연결이 돼서 딱 접속되는 어떤 인간이 그 박사 같은 친구였는데, 영화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서로의 뇌가 딱 접속되는 듯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생각을 딱 읽게 되고 뭐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퍼시픽님 1인가 2인가 뭐 거기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도 천재들과 자꾸 이제 생각이 접속되어야 된다. 서로 교감되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오랜 고전이고, 그들이 접속할 수 있게끔 남겨둔 이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천재들의 생각과 자꾸 접속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인문학 고전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띵크의 능력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진짜 우리가 재벌을 뛰어넘는 슈퍼 리치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뭐 IBM이라던가 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에,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라던가 애플에, 이런 사람들도 모두가 띵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았을 때 인문학적 고전이 굉장히 삶에서도 중요할 수 있고, 또 역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더더욱더 인간의 가치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리딩으로 리드하라에서 나왔던 주제하고 조금 이제 일맥상통하게 이어지는 측면은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에이트는 사실 조금 이제 제가 신선하게 읽었고, 에이트 띵크는 에이트 이후에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역시 인문학 책을 강조하는 책이 되다 보니까 약간 리딩으로 리드하라 하고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이제 에이트를 읽었을 때만큼의 어떠한 신선함은 조금 약하긴 했다. 리딩으로 리드하라, 좀 이권을 읽는 듯한 느낌이긴 했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어떤 인문학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긴 했다. 근데 제가 사실 이지성 작가 책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 개발서나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지성 작가 책을 제가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 분께서 이제 쓰신 책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제가 이지성 작가 책을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이제 추천을 한다면 추천을 하게 되는 이유는,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늘 이야기했지만 자기 이야기를 전혀 안 해가지고 좀 그런데, 이지성 작가는 이게 비판을 받든 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혹 때로는 뭐 조롱을 누군가가 하든 말든 자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는 27살이었고 대략 20억 원 넘는 빚 보증을 지고 있었다. 집은 경매 처분된 지 오래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잠깐 내가 진 빚에 대해 설명하자면 블러. 그래서 27살 때 광복절에 제대했고 보름말에 교사 발령을 받았는데 역시 빚이 있었고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상당히 이제 빚이 자기를 이제 억누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했겠죠.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다짐한 것이, 그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자. 어마어마한 인세를 받아서 빚도 정리하고 내 영혼이 원하는 길로 가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그러한 다짐을 했는데, 또 이제 그 두려움이 있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제 유명 작가 밑에서 이제 배운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과연 나 같은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자기는 이제 인문학 책을 계속 읽어내고 하면서 결국 이것을 자기 스스로 이제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제 현실화 시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이 자기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찌되었건 굉장히 솔직하죠. 그러니까 뭐랄까, 좀 이제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자기 이야기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자기 이야기를 안 하면 좋은 점은 사실 크게 비판받을 일이 없죠. 내 얘기 안 해버리면 되니까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면 되는 건데. 근데 이지성 작가는 어찌되었건 아까 얘기했듯이 누군가 조롱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인문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든가, 혹은 뭐 너 같은 사람이 얼마 되겠어 너도 운 좋아서 그런 거야 라든가 등등등등, 이런 비판을 누가 이런 식의 비아냥이나 조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자기 이야기를 툭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사실 마음에 들긴 해요. 이 뒤에 보면 또 어떤 사람하고 이제 인문학에 대해서 어떤 자기 팬하고 우연히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눴던 부분들도 나오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저한테 와닿는다거나 하진 않았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 제 개인적 그렇다는 거지, 이제 보면은 좋은 내용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얼마나 인문학의 진심인지를 오히려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굳이 제가 이렇게 반드시 이 부분이 딱 좋았어 이렇게 짚을 그러한 부분은 아니긴 했는데요. 어찌되었건 그 팬이 이지성 작가한테 했다는 그 질문이 크게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문답이 그렇게 이제 제가 되게 이제 와닿게 이렇게 읽은 것은 아니긴 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그런 이야기를 툭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진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나쁘지 않다. 저는 자기 이야기를 툭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도움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된다. 그것을 읽고 비판을 하든 동조를 하든 간에 어찌되었건 비판도 사실은 이제 어쨌든 뭔가 사고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이 괜찮은 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딩으로 리드하라의 맥락, 그러니까 결국 인문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일종의 리딩으로 리드하라의 어떠한 좀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던가 그런 거를 좀 최근에 읽으신 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기억이 조금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진 이후에 읽어보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긴 하다. 그래서 근데 이제 8와 8 싱크 두 개를 놓고 비교한다면 이제 일단은 8는 조금 더 인공지능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물론 거기서도 당연히 인문학 얘기는 나오지만 8 싱크는 조금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인문학 쪽, 아까 얘기했듯이 리딩으로 리드하라에서 얘기되었던 그러한 부분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리딩으로 리드하라랑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오긴 한다. 그러한 부분들. 근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작가가 자기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확 와닿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정말 작가로서 그 20억의 빚을 갚아낸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사실.
근데 그걸 어쨌든 이분은 인문학적 독서, 다시 말해서 인문학적 천재들,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고전을 읽으면서 그들과 접속을 함으로써, 생각에 접속을 함으로써 자기의 머리도 천재들의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럼으로써 그것이 이제 기폭제가 되어서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되어서 빛을 청산하게 되는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공유할 만하고, 인문학의 가치도 어찌되었건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소중한 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책도 어쨌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읽어볼 만할 것이고요. 물론 뭐 어른들도 읽어볼 만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